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희석입니다. 부산대에서 민법과 소비자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된 토론문을 읽어가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피해가 문제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고, 최근 1, 2년 동안에 한정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 제기와 법안 제출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곧 공청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고, 더욱이 대한변협의 연구원이 만든 법률안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공청회는 대한변협의 집단소송법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재 변호사님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제정해야 할 집단소송법의 모습에 관하여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법률안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가령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관계에 관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포괄적인 집단소송법으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이면서도 적절한 제안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한 입증 책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서 제출 명령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나 증거법 관련 유익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일본과 프랑스에서 최근에 도입된 이른바 소비자 단체형의 2단계 집단소송 제도를 참고하여 기존의 대표 당사자 외에 소비자 단체 등에게도 대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십여 건의 법률안과 비교해 볼 때 내용적으로 진일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식 제도 모델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지난 수년간 집단소송법을 연구하면서 미국식 제도 모델의 문제점에 천착해온 토론자로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대한변협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현 변호사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남다른 의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변협의 집행부 하에서 만든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더욱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변협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한변협안이 과연 미국식 제도 모델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참신한 제도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자료와 발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대한변협안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미국의 대표 당사자형 제도 모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입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집단소송법의 제정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발제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소송의 장기화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소송 제기 건수는 현재 9건입니다. 그중에서 2건은 화해로 종결이 되었고, 다른 1건이 지난 1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6명의 대표 당사자 외에 같은 피해를 입은 나머지 464명에게도 같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 주된 논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의 결과라는 점, 아직까지 1심에 불과하여 확정 판결까지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송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치는 3심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보통 4, 5년은 좋게 걸린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다루는 증권거래 사건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전자화된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확정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확정이나 사실관계 파악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사안을 전제로 하면서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큰 틀, 특히 소송허가 제도를 유지한다는 생각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대한변협안은 소송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옵트아웃형 제도의 이론적 난점입니다. 이미 오인영 변호사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옵트아웃형 제도의 가장 큰 난점은 기판력이 구성원 전원에게 확장된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소송 참가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은 자에게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효력을 위하여 법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제화의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제화 자체에 대하여 많은 법조인들이 선뜻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기업 측이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조차도 이 제도의 도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옵트아웃형 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새로운 집단소송법에서 옵트아웃형 제도를 유지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었겠는지요. 설사 이런적 난점을 극복하고 옵트아웃형 제도가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 점은 아까 오인영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고가 패소한 때에도 제외 신고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옵트아웃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총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 구성원이 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이 박탈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심 판결의 경우에도 464명이 만약 패소했다면 똑같이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옵트아웃형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외에 캐나다와 제가 아는 한은 캐나다와 호주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EU에서는 EU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의 집단소송법 제정에서 옵트아웃형 제도가 아닌 옵트 인형 제도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에 나온 프랑스의 제도 역시 이 제도를 옵트 인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아까 소개 말씀에 있었던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을 참고하여 옵트아웃 인형 제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는 없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송의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대한변협안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포함하는 일반적 또는 포괄적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소송 유형에서 또한 모든 권리 능력자에 의한 집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령 대한변협법 제1조는 집단소송의 물적 적용 범위로서 원성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행위금지 청구 소송, 확인 소송, 계약상 의무이행 소송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인적 적용 범위 역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의 물적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를 폭넓게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10분 공감이 가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인적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형 집단소송 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집단소송 제도는 가령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하나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유용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법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도입할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집단소송법은 애초에 소비자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를 효율적으로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발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소비자 피해 유형입니다. 환경 피해 등도 소비자 피해를 전제로 소송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포괄형으로 구성하는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에서 제도 도입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설사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단소송 제도보다 공동소송 제도 등 현행 민사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집단소송법을 지향할 경우 오히려 입법에 대한 강한 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 논의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소비자 거래는 파편화된 거래가 아닙니다. B2B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피해 유형이 이 거래 안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적 적용 범위를 대한변협안처럼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인적 적용 범위를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한정하는 제도 설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이미 모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전략이라는 관점도 포함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다 나은 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토론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기존의 논의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생산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전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집단소송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교수님은